뿅뿅뿅. 자. 자, 저희 50번은 많이 어렵지 않은 수능 문제라서 요거는 한번 직접 나중에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 것들에 비해서는 특별하게 논점이 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 거. 자, 요거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접선 해방 정식을 좀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자 라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얘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 그쵸? 52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얘는 풀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2004학년도 수능이니까 2003년도에 본 수능이죠. 자, 요거를 풀이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거를 일단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 얘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이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만약에 그래프로 분다라고 한다면은 x분의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렇게 접해야 되겠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두 개만 만나니까. 근데 못 풀잖아요. 왜? 아니 접하려면은 만나면서 기울기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얘는 분수함수인데 미분을 못하죠. 미적분에서밖에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요거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렇죠. 분수함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x를 한번 곱해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은 오케이. 아직 충전 덜 되지 않았어? 27%인데? 내가 만땅으로 채워줄게. 알았어. 오케이. 맞겠지? 오케이. 오, 맞았어. 그냥 이렇게 갔구나.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 이거 하면 굳이 인구 단어를 이렇게 하잖아. 그치.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 거야. 네. 그죠? 뭐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 몰아버린 다음에 도함수 인수분해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도함수 인수분해로 문제 푸는 거 말고 접선의 방정식을 좀 이용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 문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넘겨가지고 정리하는데 막 루트 나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루트 나오고 하는 친구들도 답이 틀리지는 않아요. 오케이. 답이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1분만 있다가 마저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맞았어. 친구들은 다른 거 잠깐 더 풀어보면 좋습니다.
아니야, 얘 넣으면 답 나와. 답 나오지만 좀 끔찍하지? 알았어. 계산이 좀 지저분해져서 좀 그렇죠? 자, 일단 1번 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풀이는 아예 그냥 배남수 그래프를 그려서 가자라는 거. 다 좌변 넘기면 x세제곱 빼기 ax 플러스 16은 빵.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2점 나오려면 사실 극대점에서 빵 나오거나 극소점에서 빵 나오거나 요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보면은 3x제곱 빼기 a. 그래서 얘가 빵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예요? 3분의 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값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빵이거나 아니면은 루트 3분의 a가 빵인 경우로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첫 번째 f 루트 3분의 a. 자,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세제곱이니까 3분의 a 곱하기 루트 3분의 a가 되겠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3분의 a 플러스 16. 요게 빵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3분의 1개에서 한 개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의 루트 3분의 a가 나올 거예요. 자,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16이죠? 자, 그러면 통째로 그냥 양변을 제곱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9분의 4a 제곱 곱하기 3분의 a가 될 텐데 제곱하면은 16제곱이 될 거예요. 16 곱하기 16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4로 약분해주면 4 나오니까 a 세제곱이 3세제곱 4세제곱 따라서 a 값이 10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10인 경우도 나오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는 뿔마 12. 근데 그 중에서 뭐라 그러냐? a 값을 구해달라고. 아닌데. 마이너스도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빵 나와야 되는데. 얘가 빵인 경우는 안 되나?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인 경우. 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f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집어넣으면은 다 홀수 차니까 부호만 반대로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a 루트 3분의 a. 그냥 그대로 해서 정리하면은 얘는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a 루트 3분의 a.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얼마? 플러스 16은 빵. 그쵸? 그러면 지금 이때 값이 어때야 돼요? 그럼 a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a가 음수면 애초에 정의가 안 되죠. 정의가 안 됩니다. a는 무조건 양수에만 되네요. 그래서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는 12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말고 이 설명은 사실 권장풀이는 아니고요.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풀이 맞지만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접선을 이용해서 한번 보자. 자, 그럼 얘는 x세제곱 플러스 16. 얘 우변으로 냅두자라는 거야. 우변으로 냅두자. 그쵸? 아예 그냥 kx 1차 함수를 냅두고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를 그냥 따로 그려서 문제 풀어보자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16은 그래프 그런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왜? y는 x세제곱에서 위로 16만큼 올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16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0,0을 반드시 지나가죠? 그럼 0,0을 반드시 지나가는데 a 값이 음수면 무조건 근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딜 가도 한 개가 되는데 적당한 양수도 한 개요. 근데 어느 순간 접하는 경우가 딱 나왔을 때는 그때 교점이 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a 값이 그거보다 커지면 교점이 3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얘는 아예 접점 좌표를 t로 잡아서 접선의 방정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 미분해서 t 집어넣었으니까 3t제곱으로 나와주고 그게 결국 a로 나와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주면은 3t세제곱 넘기면 2t세제곱 2t세제곱이 지금 16으로 나와요. t는 2네요.
4, 32. 그쵸? 풀이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만약에 이 미지수 K가 1창의 개수로 붙어 있는 경우, 1창의 개수만 아니면은 높아봤자 1차까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접선의 방정식 쪽으로 몰고 가자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른 방법은 있지만 추천은 안 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때요? 53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부등식 문제지만 x개수의 k가 있죠. 얘는 1,2를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접선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고 들어가 주는 게 문제 취지에 부합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저기 레벨 4 한 문제 딱 하나만 해볼게요. 딱 하나만. 경찰대 문제인데 이거래요? 미안해. 54번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예전에 평가원에서 기출됐던 문제를 얘가 더 좋아서 바꿨어요. 걔를 빼고 얘를 집어넣었어요. 얘가 더 좋아서. 작년에 나온 경찰대입니다. 얘 반드시 풀어야 돼요. 진짜로. 화이팅. 그렇죠.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얘기하자면 왼쪽식 fx, 오른쪽식은 t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접선이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실수 전체에서 아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요. 헷갈린 친구는 예시 하나만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t점이 만약에 요런 데 나왔다라고 한다면 t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접선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게 뭐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곡선 있죠? 얘보다만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위에 있네. 그래서 t가 요런 애들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t 값이 막 요런 애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접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예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떨까요? t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디가 경계선이 있겠죠?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얘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은 접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뚫고 지나가요. 그렇죠? 자, 좌우가 대칭입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문제라 그랬어요. 다음은 뭐지? 오케이. 해결 방안 찾았어. 찾았어? 네. 오케이. 오케이. 도전했구나. 많이 빡센데 얘는. 아니 근데 뭐 초입이 조금 잘못되긴 했다. 이거 초입만 좀 잡아줄까요? 알았어. 이게 합성함수면 원칙상 치환해서 푸는 게 낫긴 한데 얘는 치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도함수 이용해서 본다 그러면은 12x제곱 그 다음에 14x 플러스 24 플러스 12x 빼기 열다 f 프라임 g죠. 3g제곱 빼기 6g 요거가 만족하는 거. 그래서 얘는 3으로 다 약분해주면은 그래서 다 이거 넘기면 g에 대한 2차 함수로 내렸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 6은 날린 부분.
안 날려야 되는데 여기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얘는 4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2x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요게 0인 경우나 얘가 0인 경우의 방정식이거든. 근데 이거 다음도 어려워요? 이 다음이 더 어려워요. 괜찮을까? 핵심만 얘기해줄까? 핵심만 얘기해줄까? 그럼 결국에는 gx는 2x랑 만나거나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만나면 되죠. 네. 그러면은 gx 역함수니까 헷갈리지. 이거가 만나는 거는 어차피 fx가 2분의 1x랑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럼 요거랑 만나는 거는 fx가 그쵸? 요거가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x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역함수 구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음, 양산 아니에요? 암산으로 했어.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 2x였잖아요. y는 x 대칭이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x로 한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역함수 씌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1.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지금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까지 얘랑 만나는 것만 된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fx는 지금 요런 3차 함수잖아요. 네. 그래서 딱 요때가 교점 생기는 k의 최대값. 지금 최소인 지점은 얘랑 만날 때겠지. 저기 줄까? B.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결국 핵심 파트가 어디예요? t의 최대값이잖아요. 여기 지금 1,0에서 근접선이에요. 와, 딱 여기네. 그쵸? 여기. 요 부분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요 부분만. 괜찮아요? 요 부분만. 1,0에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요. 1,0에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 그렇죠? 그래서 둘의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요게 근이 답이에요, 그냥 여기. 왠지 조금만 고민해봐요. 1분만 이따 마무리 짓게요. 그 왠지가 중요합니다. 다 됐나? 오케이. 풀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풀이량만 늘어나면 돼. 많이 풀게. 알았어. 잘 모르겠고. 얘가 좀 이상해요, 문제가. 안 돼, 배터리 다뤄. 안 돼. 27%밖에 없어. 자.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한번 해볼게요. 2,3에서 접선이 1,3을 지나간대요. 그럼 둘은 y 차이가 빵이지. 그럼 평균 변화율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는 그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빵인 점이 2,3이에요. 얘인지 몰라요. 거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게 지금 1,3을 지나가는 거지. 그게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의 접선이랑 같이 만나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극대처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둘의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요 식점. 근데 이거 극소일 수는 없는 거죠. 극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극소라도 식이 똑같아져요. 이게 어떻게 구하죠? 평균 변화율이 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왜냐면 접하는 거니까.
얘 접선이 이걸 지나가니까. 그래서 접선에서 되게 강조 많이 했던 게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이렇게 잡는 게 제일 간단하다 그랬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 관련된 식은 인수 종류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A라고 잡아주면은 fx는 x-2제곱 x-a 그렇죠. 어쨌거나 여기나 여기든 중근일 수밖에 없으니까 3. 그럼 미지수 하나밖에 없는데 요식 성립하면 A가 끝나지. 괜찮아. 저기 줄까? 그렇고. 오케이. 자, 그래서 마무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다들 끝났나? 오케이. 오, 바쁘다. 알았어. 오케이. 아까 분명히 거의 다 나왔는데 너무 아깝다. 잘했다. 고생했다. 근데 다음에 좀 잘못하긴 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응? 모르겠다. 네. 정리 한번 해줄게요. 오케이. 자, 지금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t-1분의 ft면은 t 플러스 1의 제곱, t-1의 제곱. 자, 미분에서 t 집어넣는데 얘는 어차피 그럼 극증 마일 0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1, t-1 최고치에서는 그냥 4겠죠? 그렇죠? 요것만 그냥 정리해주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어차피 t가 1일 리는 없잖아요. 1일 리는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약분 100% 0이 아닌 경우만 약분해줘야 돼요. 그래서 100% 0이 아닌 경우만. 그 다음에 여기서 t 플러스 1도 또 약분할게요. t 플러스 1도 또 약분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겠네. 그렇죠? 100% 0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1이 4t. 따라서 3분의 1이구나. 그렇죠? 와, 그럼 그럴 수 있는 구역은 마 3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예요. 그렇죠? 지금 t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3분의 1이면 끝나는 거지. 최대 최소 다 구하라 그러면 마 3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입니다. 실제 평가 문제는 마 3분의 1과 3분의 1 이거 두 개 다 들어가는 문제였어요. 실제 평가는. 근데 얘가 좀 더 심플하고 괜찮아서 이걸로 집어넣습니다. 이해돼요? 그죠? 접선의 방정식 문제라는 거야. 와, 그러면 얘는 그냥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번 봐봐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내용 자체가 애초에 얘라고요. 괜찮아요? 얘. 그렇죠? 더군다나 미지수 t가 1차 계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접선 이용해서 들어가줘야 되는구나. 고맙게도 식 자체가 아예 접선의 방정식으로 나와 있죠. 최초로 이게 평가원에 등장했을 때가 이게 2009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09년. 그리고 나서 계속 안 내다가 경찰대가 작년에 냈어요. 경찰대가. 그래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여기 더 깔끔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속도 가속도 쪽으로 가볼게요.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속도 가속도에 대한 거를 개념 맞다. 이거 7번 안 했다. 7번. 자, 요거는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내신에서밖에 안 나와요. 이 7번이 뭔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7번이. 자, 두 가지를 좀 비교해 줘야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fx가 gx보다 커났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1이 gx2보다 커났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둘 다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둘 다 항상 성립하는 거. 문제점은 뭐라고요? 얘는 x가 1이면 둘 다 1일 때 값만 비교해주면 돼요. 2일 때는 2일 때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뭐예요? x1이랑 x2가 상관이 없어요. x1이 1일 때 x2는 2, 3, 4 뭘 봐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실수 x 1변수, 임의 실수 x1, x2 2변수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거는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한 번만 좀 봐볼게요. 그래프적인 관점. 자, 만약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 그래프 자주 나오는 거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는 똑같은 x에서만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와, 그럼 만약에 x가 여기 있는 값이다. 그럼 f가 g보다 크네. 괜찮죠? x가 이쪽에 있다. 그럼 f가 g보다 크네. x가 이쪽에 있다. f가 g보다 크네. 그죠? 얘는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만약에 x1이 여기라면은 그쵸? x2가 만약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와, 그럼 fx1은 이건데 gx2가 이거예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냐면 지금 이건 x1, x2가 다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되는 케이스는 어느 경우예요?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렇죠? 요게 fx, 요게 gx. 그러니까 얘는 뭐 당연히 왼쪽 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자, 오른쪽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x1이 어디에 나오더라도 x2가 어디에 나오더라도 얘보다 얘가 무조건 다 커요. 그렇죠? 자, 요거를 다시 한 번만 좀 심플하게 정리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대 최소 문제라고요. 최대 최소 문제. 와, 그럼 얘는 최대 최소 아니지 않냐? 아니, 빼함수가 최대 최소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두 함수의 위치 관계는 빼함수 해석만 하면 끝난다고요. 빼함수 해석만. 자, 얘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빼함수가 0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보다도 커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시를 들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얘는 약간 좀 이런 거야. 우리 반하고 너네 반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반 1번이 너네 반 1번보다 잘해. 우리 반 2번이 너네 반 2번보다 잘해. 우리 반 3번이 너네 반 4번보다 잘해. 1번부터 둘 다 30명씩 있다고 칠게요. 와, 1번도 우리 반이 더 잘하고 2번도 우리 반이 더 잘하고 30번까지 우리 반이 더 잘해. 둘이 비교했을 때. 근데 쟤네 반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가 우리 반에서 제일 못하는 친구보다 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같은 번호 안에서만 우리 반이 더 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우리 반 꼴찌가 너네 반 1등보다 잘해요. 이거는. 괜찮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차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는 그래서 항상 그냥 이 함수 최대 최소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을게요. 다음 시간에. 오케이? 단거나 있어요. 교평소에는 없습니다. 딱 내신형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내신형 스타일. 자, 그러면은 내신형 스타일인데 와, 이런 거 안 나오냐? 아니, 꽤 냅니다. 꽤 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해서 옆에다가 써주면 얘 최소랑 얘의 최대를 비교하는 문제였구나.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은 속도가 속도를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돼서 그냥 내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가 있어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말도 안 되지만 대로가 뚫려 있죠. 자, 대로가 뚫려 있어요. 그게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열심히 가다가 가방을 놓고 왔네. 집에 들렀다가 다시 또 학교를 가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때요? 갔다 왔다 가니까 정말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어차피 우리 움직임은 시각에 관해서 연속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순간이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출발 시점부터 앞으로 가다가 뒤로 오다가 앞으로 가는 그 위치를 시각에 관해서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치 함수를 x라고 잡고 시각에 관련된 함수로 일단 세팅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는 x축, 얘는 t축. 그렇죠? 이건 위치축, 이거는 시각축.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요. 자, 그거를 흐름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우리가 출발 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됩니다. 이거 원점이에요. 원점이면은 얘만 원점 아니냐? 아니, 보통 우리가 원점이라고 한다. 속도가 속도에서 원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위치가 원점인 걸 얘기하는 거라서 T축상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원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점은 위치가 원점, 한마디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이때 이 위치를 갖다가 우리는 속도를 만들죠. 자, 그 속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애초에 속도라는 용어정의, 평균 속도라는 용어정의 자체가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정의 자체가 요거잖아요.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자, 그래서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갖다가 극한을 취해주면 델타 t가 빵으로 갈 때 얘는 미소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dx dt가 된다. 그래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우리는 편의상 v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속력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는 해요. 자, 속력은 시각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에요. 이 거리의 변화량은 다른 말로 이동거리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동거리. 그러면 뭐야? 이 거리의 변화량이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이거는 약간 좀 나밖에 안 쓰는 표현이기는 해요. 거리의 변화량이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이거를 썼을 때 해석이 훨씬 더 깔끔해지는 건 많아서 나는 이걸로 좀 씁니다. 자, 그래서 거리함수라는 거를 나는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죠? 네모 박스에다가 써져 있습니다. S라고 한번 해봅시다. S. 자, 얘는 G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쓸 일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동거리라는 함수는 뭐냐? 딱 출발 시점부터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 내가 딱 출발했어요.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 갈 때까지는 이동거리랑 위치의 변화가 어때요? 당연히 똑같아요. 괜찮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뒤로 가죠. 뒤로 가지만 이게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거랑 위치는 원점으로 가겠지만 이동거리는 그래도 그대로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동거리는. 그래서 이동거리 함수는 얘를 뒤집어서 올리는 그래프가 돼버려요. 괜찮죠? 자, 요거가 되겠고 뒷부분은 그대로 올라가겠구나. 그렇죠? 요게 이동거리 함수예요. 자, 그럼 함수식이 이쁘게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왜냐면 보통 위치 함수가 당함수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위치 함수가 당함수로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뭔가 구간마다 잘라서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이쁘게 당함수가 나오진 못합니다. 얘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쁜 식이 안 나와요. 이쁜 식이 안 나옵니다.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평균 속력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해주면 그때 나오는 게 순간속도, 순간속력이 되겠네요. 자, 얘는 dt분의 ds예요. 그렇죠? ds, dt.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증가하는 도중에 순간속도를 구한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순간 속력도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똑같아요. 한마디로 증가하는 도중에는 이 dx dt랑 ds dt가 똑같다고요. 증가하는 과정에서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상태면 얘는 속도랑 속력이 어때요? 부호만 반대로 나온다고요. 괜찮죠? 부호만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둘이 부호만 반대로 나오는구나. 얘 무조건 양수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다가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V. 속력을 뭐라고 쓴다? 절대값 V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속도의 크기라고도 부르게 되네요. 그죠? 그냥 속도의 크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가속도. 가속도는 정의가
시각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냥 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또 극한 취한다. 그러면 dv dt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엑셀, 그죠? 가속도의 약자 A로 갖다가 쓰게 되네요. 자, 그래서 A는 2번 미분한다. 그쵸? 자,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자,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 가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거리를 미분하면은 속력이니까 속력을 적분하면은 거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속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넓이죠. 그래서 속도 입장에서는 넓이가 이동거리가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지막 정적분 활용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설명한 거예요. 한꺼번에. 실제로 지금은 적분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각할 거는 속도를 적분하는 게 부정적분도 있고 정적분도 있습니다. 자, 부정적분도 있고 정적분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때 가서 정적분의 활용 쪽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일단 이 계보만 좀 알고 있어요. 요거만 좀 알고 있기 바랍니다. 요 관계만. 자, 그래서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 여기는 딱히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미안.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숙제로 들어가지고요. 딱 하나, 너무 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안 되겠다. 79번은, 아니다, 79번. 내신에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79번. 아마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나머지는 숙제로 갈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야. 59분이야. 59분. 진짜 솔직히 이거 79번 막말로 이거 지금, 뭐야, 이거 막 한 5초면 풀겠다. 5초. 5, 4, 미안. 속도 가속도는 개념만 잘 잡혀져 있으면 뭐 틀릴 문제는 없어요. 그죠? 자,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죠? 경사면하고 딱 만나는 그 순간이죠? 경사면과 만나는 순간. 자, 경사면과 만나는 순간이면 몇 초냐? 그러면은 위치함수 h니까 미분하면 속도. 그쵸? 반지름이 0.5m인 걸 이용해서 딱 부딪히는 그 순간을 잡아내면 몇 초일 땐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힌트를 잠깐 좀 가볼게요. 얘 쭈루루룩 떨어져요. 언제 부딪혀요? 얘랑 닿을 때겠지. 그쵸? 땅바닥에 부딪히진 않겠죠? 땅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얘랑 먼저 만나겠죠? 그쵸? 딱 충돌하는 그 순간이 지금 얘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풀지? 60도네. 그쵸? 아이고, 60도네. 접하면 직각이죠. 그쵸? 직각. 요 상태요. 여기 30도. 우와, 0.5m. 그쵸? 1대, 루트 3대 2죠?
높이가 1m일 때가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충돌하는 순간. 자, 그래서 얘가 1인 경우를 놓고 보니까 t제곱이 4일 때, 따라서 2초일 때 부딪힙니다. 2초일 때. 자, 2초일 때 부딪히니까 속도식은 미분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t가 되겠죠. 따라서 V2, 2초일 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8m/s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될까요? 답이 아닌데? 잠깐만. 뭐야? 잠깐. 2초일 때가 아니야? 2초일 때 맞는데? 잠깐만. 이걸 미분했는데 어떻게 이게 4t가 나와? 10t. 굉장하다, 진짜. 굉장하다! 미안해. 자, 답은 1번입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자, 다음 시간까지 얘를 레벨 3까지는 다 풀어서 제출해 주고요. 자, 이전 단원도 레벨 3까지 다 풀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레벨 4는 좀 더 풀면 좋고요. 자, 만약에 나는 부정적분을 좀 받고 싶다. 오케이? 부정적분을 미리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얘기해요.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 진짜 내일 봅시다. 안녕. 잘가. 좋아요. 우리 질문 없어? 질문 없어?